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미 정상회담을 빛낸 방탄소년단 Do you know BTS? 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마침내 한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빅딜의 올인을 외치면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불과 한 달 만에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은 핵 폐기를 먼저 이룬 다음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북한 측이 단호하게 반대하는 방식입니다. 가다피 대통령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굴복해서 당시 핵 및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리비아의 핵무기 제조 장비와 관련 서류 일체를 입수한 후에야 2006년 리비아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가다피 대통령은 2011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결국 무너지고 반군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핵개발을 포기한 가다피의 운명을 지켜본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태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즉 리비아식 모델의 폐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순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싱가포르 및 2차 하노이 미북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속내를 속속들이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리비아식 모델을 포기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및 통큰 제재 완화를 수용하려 들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존 볼턴 보좌관의 큰 그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은 빅딜의 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존 볼턴 보좌관은 2018년 4월 NSC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임명되기 전 수많은 방송과 강연 출연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는 협상이나 제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일 북한 ICBM이 미국을 위협하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리비아 모델을 지지하는 존 볼턴 보좌관은 남북한이 선호하는 스몰 딜이나 굿 이너프 딜 등 단계적 비핵화가 아닌 빅 딜을 통해서 리비아 케이스처럼 단번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오히려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현재 이상의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시간이 급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북한 경제는 미 측에 선제적으로 올해 말 협상 마감 시한을 설정하면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 파묻힌 채 경제 문제는 실종되었습니다.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 즉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한국의 이란산 원유 도입에 대한 미국의 유예 연장 등 핵심 사안들은 미북 회담과 남북 회담 논의 속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국의 K-팝을 미국의 초등학교에까지 널리 알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미 간의 얽히고 설킨 정치 경제 현안 사이에서 잠시 세상사를 잊게 해주는 기막힌 일화가 들려옵니다. Do you know BTS? Do you know BTS?
김정숙 여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방탄소년단의 댄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건넨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2017년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공연 실황에서 방탄 팬덤 아미들이 BTS의 DNA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말 음반으로 세계를 정복한 K-팝의 위력에 새삼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Do you know BTS?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BTS의 인기를 확인하고 K-팝의 저변을 확대시키려는 국익 차원의 고려입이 분명합니다. Do you know BTS? 외국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정상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만국 공통어가 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양자회담뿐 아니라 다자 협상이 많은 요즘 시대에는 더욱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작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데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풍경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등 국제 무대에 능숙한 정상들은 각국 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친분을 돈독히 하느라 여간 바쁜 것이 아닙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작년 10월 발생한 사우디 반체제 인사 카쇼기 또는 카슈쿠지라고도 합니다. 카쇼기 살해 사건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얼굴 내밀기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빈 살만 왕세자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를 바탕으로 각국 정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나누면서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외국어 하나 둘쯤 아니면 적어도 영어 하나만큼은 원어민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에 끼어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영어를 못하고 대화에 끼지 못하면 왕따로 전락합니다. 그런 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독일어와 영어 등 2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영어는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4월 9일에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스웨덴 스테판 레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역이 프렌즈를 파트너스로 잘못 번역하자 즉각 이를 지적하면서 프렌즈로 정정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영어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는 1985년부터 5년간 KGB 해외 요원으로 동독에서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이혼한 전 부인이 독일어 교사였기 때문에 독일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유창하게 독일어를 구사합니다. 2001년 독일 연방의회에서 독일어로 연설함으로써 독일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메르켈 총리와도 총리가 러시아어로 질문하면 독일어로 답변할 정도로 출중한 독일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어는 모국어 수준이지만 영어 실력은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 중러 4강 정상들 중에서 영어가 모국어인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영어 실력이 단연 돋보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영어는 연설 원고를 따라 읽기에도 다소 벅차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발음이 고색창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아시아권에서는 어떻게든 알아듣겠지만 원어민들은 오히려 꽤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애처로운 발음입니다. 그래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몇 시간 동안 골프를 치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영어는 일본 아베 총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럭저럭 알아듣기는 하지만 회화는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3년생인
시진핑 주석은 1979년 칭화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지만 당시 칭화대는 미국의 직업학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문화혁명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칭화대, 그 대학에서 영어를 배웠다 해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었던 시진핑과 달리 그 몇 세대 전에 마오쩌둥 주석의 영어 실력은 나름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오쩌둥 주석은 1893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오쩌둥 주석 역시 영어 회화는 어려워했지만 정치, 경제 분야 영어 원서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력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날 우리가 즐겨 쓰는 영어 단어 페이퍼 타이거, 즉 종이 호랑이를 최초로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타이거가 탄생하게 된 연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은 1946년 미국 언론인 안나 루이 스트롱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원자폭탄은 미국이 인민을 겁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페이퍼 타이거, 종이 호랑이다. 외견상 무섭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후 페이퍼 타이거라는 말은 중국이 미국을 비난할 때 또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약한 대상을 언급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일 중러 지도자들의 배우자들은 어느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3년에 부인과 이혼해서 혼자 지내고 있으니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영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중국을 찾는 각국 지도자 부인들에게 영어로 중국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는 중국 최고의 음악대학인 중국음악학원 성악과 재학 시절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였고 특히 수많은 해외 공연을 통해서 실전용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 역시 영어 구사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만찬 당시에 아키에 여사와 나란히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자회견에서 아키에 여사가 2시간 동안 헬로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다라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아키에 여사가 뉴욕의 한 심포지엄에서 보여준 15분간의 유창한 영어 연설을 보면 아키에 여사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일본 최대 제과회사인 모리나가 사장의 장녀인 아키에 여사는 중고등학교를 영어 학교에서 마치고 세계적 광고회사인 덴츠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덴츠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모국어인 슬로베니아어를 포함해서 세르비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영어를 구사합니다. 정통 미국인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직 완벽한 영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가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부터 일찌감치 세계적 모델의 자리에 올라서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활동한 데다가 그새 미국 생활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펑리위안이나 아키에 여사 등 아시아권 퍼스트레이디의 생존 영어 또는 생활 영어와는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생인 멜라니아 여사는 1998년 미국 패션 위크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나서 2005년에 결혼했습니다. 여기서 멜라니아 여사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2017년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의 한 영어학원은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을 담은 대형 광고판을 시내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을 사전 허락도 없이 사용한 데다가 특히 사진 옆에 써있는 광고 문구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였습니다. Just imagine how far you can go with a little bit of English.
조금 더 의역을 하고 틀어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을까요? 쥐꼬리만한 영어 실력만 갖고 있어도 a little bit of English,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imagine, just imagine, 상상해 보세요. 슬로베니아 출신 퍼스트 레이디의 다소 약한 영어를 비꼬는 것으로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동원해서 즉시 영어학원 측에 광고판 제거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학원 측은 백악관의 요구에 응하면서 문구 자체에는 원래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해명이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갖추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된 멜라니아 여사처럼 성공 가도를 걸을 수 있답니다. 라는 멜라니아 여사를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어렵고 외국어는 또 이렇게 미묘하고 민감합니다. 누가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글귀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자그레브의 영어학원은 크게 이슈가 된 광고판 덕분에 영어 수강생들이 밀려들었고 학원 측은 멜라니아 여사의 사진은 삭제한 채 광고 문구는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영어 회화는 수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결국은 입을 떼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Do you know BTS? Yes, I do. Do you know BTS? 시작하기 전부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었던 맥빠진 한미 정상회담 속에서 그래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또다시 하늘을 찔렀고 한국 국민들은 영어 회화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정권 초기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매일 맛있게 먹던 오렌지가 하루아침에 오린지 또는 어린지로 변하는 바람에 한바탕 북새통을 겪은 일이 생각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 영어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 어린지는 늙은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영어를 배워봐야겠습니다. Do you know BTS? Yes, I do. 오늘은 비 내리는 일요일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It rains 아니면 It's a rainy Sunday. 확실히 영어는 어렵습니다. 기왕에 배운 단어 하나라도 똑똑히 반복 또 반복해 나가야겠습니다. Do you know BTS? Yes, I do.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